많이 가보셨죠. 계림.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적에 동양화, 그 중에서도 남정화 계열의 그 수묵산수화를 보면서 혼자 생각했던 것이, 야, 선경과 같은 이런 그림들은 화가의 상상에서 나온 그런 형상일 뿐 현실에는 없는 것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봉우리가 기이하고 그 사이에 구름들이 깔려 있고 어부가 고기잡이를 하고 하는 그 풍경들 많이들 보셨죠. 그러다가 나중 TV나 또는 사진첩을 통해 가지고 계림 풍경을 보고는, 야, 어쩌면은 이게 현실의 진경산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림을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그 무렵부터 가졌어요. 때마침 2013년인가요? 계림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리강이라고 하죠. 그 리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선임 코스가 첫 번째였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곧바로 남종 수묵화가 눈앞에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도 참 좋았어요. 풍경을 대하는 순간 그냥 입이 딱 벌어지고 마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그런 산수가 세상에 이렇게 어느 땅에 펼쳐져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중국은 참으로 복 많은 나라구나. 국토가 넓다 보니까 황산도 있고 이런 수묵화의 계림도 있고 대초원이 있고 사막이 있고 없는 게 없어요. 5,000m 넘는 만년설을 가진 산들도 있고. 불공평해요, 그지? 어떤 나라는 온통 나라 전체가 사막뿐인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나라는 얼음으로만 사철 덮여 있는 그런 땅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술은 이 계림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백주 계림 삼하주입니다. 우리나라 술꾼들도 이 술은 다들 한 번쯤 보셨고 한 번쯤 마셔보셨으리라 여깁니다. 이 계림은 광서성, 정식 명칭은 성이 아니고요, 광서 장족 자치구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광서성이라고 하죠. 광시, 거기에 있는 도시 계림에서 생산되는 술입니다. 이 광서성은 중국에서도 가장 남부 지역입니다. 하여 광서성 맨 남쪽 끝은 월남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기후가 아주 온화할 수밖에 없죠. 곤다습하고 비도 많이 내립니다. 중국에 50이 넘는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연코 인구수가 가장 많은 소수민족이 장족입니다. 그 장족들이 이 광서성에 가장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광서 장족 자치구입니다. 계림에 가면은 흔히들 거기서 광고도 그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계림 삼보라고요. 계림의 3가지 보물하고는 맨 앞에 내세운 것이 바로 이 계림 삼하주입니다. 두 번째가 계림 부유라고 하는 삭힌 두부입니다. 냄새 고약하죠. 제가 중국 음식을 잘 먹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부유, 삭힌 두부는 먹질 못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세 번째가 계림 자숙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고추장처럼 생겼는데 우리나라 고추장하고 맛은 또 완전히 달라요. 아무튼 이 셋을 계림 삼보라고 해가지고 외지의 관광객들이 이 계림에 오면 꼭 이 3가지는 선물용으로 사갖고 가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술꾼들은 어련히 당연히 이 술을 사갖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러죠. 이 계림 삼하주가 왜 유명해졌느냐? 이 술도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송나라 때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10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술을 만드는 원료, 재료가 다른 술들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고급 백주들은 수수를 주 원료로 합니다. 고량,
가오량이라고 하는 수수가 주 원료인데 이 술은 쌀을 주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번 언급해왔던 백주의 향형, 즉 농향, 장향, 청향, 겸향 이런 거 쭉 할 적에 이 계림 삼화주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독립적인 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향형이라는 겁니다. 쌀 밑자를 씁니다. 쌀로 빚은 백주들이 대개가 다 미향형입니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네 안동소주를 떠올리면 됩니다. 우리 안동소주가 백주입니다. 그 안동소주는 막걸리처럼 술을 먼저 발효시켜 가지고 그것을 청류해서 받아낸 40도 이상의 술입니다. 쌀이 주 원료죠. 계림 삼화주 똑같습니다. 따라서 쌀 백주들은, 미향 백주들은 그 발효기간이며 청류해서 받아내는 한 번의 주기의 기간이 짧아요. 30일 정도면 다 완성품이 나옵니다. 물론 이 계림 삼화주는 그 후 긴 숙성기간을 가져요. 계림 삼화주의 맛이 안동 소주맛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다 같은 미향의 원료의 동일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현지에서는 이 미향형, 특히 쌀 원료 백주들이 한 단계 아래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무조건 좋은 술은 최고급의 수수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술맛과 향이 완전히 다르다라 그러면서 그리하여 이 삼화주는 안타깝게도 그동안 5번 있었던 국가 주도의 백주 품평대회에서 여러 번 출품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1등, 즉 금상 레벨에 올라가지 못하고 은상만 2번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끝내 국가 명주의 이름을 한 번도 붙여보지 못한 그런 불우한 술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그 풍광 좋은 리강이라 그랬죠. 그 강가에는 아주 비옥한 논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논에서 나오는 쌀 품종이 아주 좋답니다. 쌀의 전분 함유량이 72%라고 하니까 술 빚기에는 그보다 더 좋은 재료가 없겠죠. 이 쌀을 주원료로 하고 있다. 흔히들 술을 말할 적에 물은 술의 피요, 곡식은 술의 살이요, 누룩은 술의 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벌써 삼화주는 다 갖추었죠. 아주 물 좋은 리강의 물, 그 중에서도 계림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상비산이라고 있습니다. 얕은 산인데 바위 절벽이 물로 잠겨져 있는데 동굴이 뚫려져 있어요. 그리하여 마치 먼 데서 보면은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가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같다 해가지고 상비산이라 그럽니다. 그 상비산 앞에 흐르는 리강의 바닥에 땅 속에서 올라오는 용출수가 양이 많다고 합니다. 그 물을 길어다가 이 계림 삼화주를 빚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림 삼화주는 누룩에다가 특수한 약초를 넣습니다. 우리 시골에도 그거 많습니다. 역귀라고 하는 거 빻아갖고 물에 풀면 물고기가 마취가 돼서 뜨고 하는 그 약초가 있죠. 그것을 가루로 분말을 해가지고 누룩에 섞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누룩을 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계림 삼화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 이름이 묘하죠. 계림은 지명이고 삼화, 꽃이 3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왜 삼화주냐? 무슨 꽃이냐? 술꽃입니다. 이 이름은 청나라 시기 때부터 존속해 왔어요. 삼화주라고.
왜 삼하주냐에 대해서는 학설이 분분합니다. 흔히들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첫째는 술을 빚을 적에 찌고 끓이는 과정을 3번을 거치는데 술이 끓을 적에 용소섬 치면서 포말들을 가작이 뿜어내는데 그것이 마치 하얀 꽃무더기 같다고 해가지고 3번의 과정에서 그런 꽃들이 만발하고 있다고 해서 삼하주다 라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퇴화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꽃무더기 술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술을 이제 걸러내면은 담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커다란 항아리 단지에다가 붓습니다. 둘째는 그걸 병에다가 붓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에다가 붓죠. 이 3번의 과정에 부을 때마다 술의 표면에서 하얗게 포말이 일어나면서 꽃무더기를 피운다고 해서 삼하주다 이런 이쁜 이름을 붙였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모든 술에는 이쁜 이야기와 이쁜 이름들이 붙어야 좋겠죠. 우선 한 잔 마셔볼까요? (43도) 술입니다. 이 계림 삼하주의 술맛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첫째가 술에서 청아한 꿀향이 납니다. 둘째가 목넘김이 상쾌하다. 그리고 삼킨 뒤에서 올라오는 그 되받아오는 향이 즐겁다. 마지막으로 혀바닥에 잔잔하게 꽃향이 남는다. 뭐 이런 좋은 말들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 전체를 다 느끼지는 못합니다. 부드럽게 넘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뭐 어디선가 조금씩 걸리는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술맛이 기이하면서도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계림 삼하주를 흔히들 서로라고 불렀어요. 서로주라고. 서는 상스러울 서자고 로는 이슬 로자입니다. 상스러운 이슬이다 이런 뜻이었죠. 물론 지금 현재 계림 삼하주에서는 서로라는 브랜드의 술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계림 삼하주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는 1940년대 초기, 즉 중국이 서구 외세들로부터 무지막지하게 침범당하고 약탈당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등등이 경쟁적으로 중국을 잡아먹겠다고 북경에 내리고 천진에 내리고 상하이에 뺏고 이러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북부지방에 있던 술도가들에서는 주정, 즉 알코올이 없어갖고 술을 만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 술 생산자들이 사람들을 계림으로 보내가지고 너희들 알코올 좀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알코올 대용으로 이 계림 삼하주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주정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부지방의 술들은 당시에 이 계림 삼하주를 섞어가지고 술을 만들었다는 셈이 되죠. 그래서 이 계림 지역의 술도가들이 어마어마한 큰 돈들을 벌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말들 중에 계림에서 부자가 되고 싶거든 소주를 빚거나 두부를 만들으라고. 아까 계림삼보 이야기했죠. 맨 앞에가 계림삼하주요, 두 번째가 삭힌 두부. 그것이 떼돈을 벌어왔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계림삼하주는 약용으로도 많이 쓰였어요. 아까 그 누룩에 약초도 넣는다 그랬죠. 뭐 그런 탓인지 몰라도 이 계림삼하주를 적당하게 마시면은 우리 인체에 기운을 북돋우게 해주고 피돌기를 원활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속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같은 쌀로 만드는 우리 안동 소주는 오랜 기간 저장 숙성 기간을 거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림 삼하주는 최소한 1년, 길게는 2, 3년까지 동굴 속에서 숙성 저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요. 계림에 관광해 보신 분들 그 코스들 다 알죠. 배 타고 올라가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쯤 가면은 내리면은 건너가서 또 그 숲속에 있는 그 물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뗏목을 타고 다시 내려와요. 뗏목 타는 재미가 삽상하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꼭 필수 코스 하나가 야외 노천 광양에서 벌어지는 그 장족들의 민속 공연입니다. 북경 올림픽 개막 행사를 총책임졌던 장혜모 영화감독이 연출하는 그 공연입니다. 스케일이 보통 아니죠. 수백 명의 장족 소수민족들이 나와가지고 그 휘황한 조명을 받으면서 자기네 일상과 삶을, 역사를 공연으로 펼쳐 보여주는데, 그 뒤에 공의 무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그 산봉우리들이 그 자체가 바로 뒷배경이 되죠. 조명이 그 산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자연 자체가 하나의 무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거대한 공연도 보게 되고, 또 하나 코스는 그 무수히 뚫려있는 스케암 동굴을 구경하는 겁니다. 길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한 스케암 동굴이죠. 가다가 보셨을 겁니다. 그 동굴 구석구석에 술 항아리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물론 그 술들이 계림 삼하주 아닙니다. 다른 회사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광 코스에도 그 술 도가들이 저장 숙성고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계림 삼하주는 이 상비산 쪽 동굴 속에다가 수백 수천의 술 항아리들을 넣어놓고 있어요. 거기서 오랜 기간 잠재운 뒤에 끄집어내는 겁니다. 공복이라서 그런지 금세 취기가 올라옵니다. 문득 그때 배를 타고 리강의 상수 속으로 올라가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사람의 심리란 게 묘하죠. 그렇게 놀라운 경치를 보고 탄성을 금치 못하다가도 시간이 점점 지나고 거의 같은 풍경이 계속 이어질 적에 곧 식상해지는 것, 지루해지는 것.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 것도 너무 오래 보면은 질리고 만다라는 것을 또 거기서 느끼게 됩니다. 하여 아래층, 2층배니까 아래층 선실에 들어가면은 먹을 게 좀 많아요. 그 리강에서 잡은 민물고기, 가재, 이런 것들을 조리고 튀기고 한 술안주들이 잔뜩 나옵니다. 그걸 놓고 삼하주를 한 잔씩 마시면서 그냥 창밖으로 그 천하절경을 수박 그달기식으로 훑어보는 재미 또한 괜찮아요. 이 술 가격 비싸지 않습니다. 삼하주가요. 지금 요거 480ml짜리입니다. 제일 흔한 본품입니다. 요게 지금 25위안 합니다. 우리 돈 5,000원 선이면 되고요. 가장 비싸다고 하는 노계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418위안, 그리고 우리 돈 8만원 선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병들도 무수히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100ml, 125ml 이런 것들. 10원, 15위안 이 정도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어요. 자, 일본이 곧 열린다는 이야기 들었고, 중국도 멀어도 내년이면 열리겠죠. 다시 계림 여행이 풀리거든. 계림에서 꼭 또 이 계림 삼하주 한 병씩을 들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 술을 나눠 마시면서 이전에 보고 온 그 수묵산수화 같은 풍경들을 떠올리면서 술 맛의 향취를 다시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